제가 며칠 전에 문재인 당장 핵개발해 놨어요. 또 핵 없이는 통일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결국은 우리나라가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 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이런 얘기를 커피집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커피집 주인 사장님이 50대 초반 정도 되는데 저한테 오셔서 뭐 제가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참 무식한 인간 다 있구나 하면서 북한이 왜 우리를 공격합니까? 두 번째, 그래도 민족끼리 잘 살아야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상 뭐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제가 무식한 인간인지 아니면 그 사장님이 물 비롯한 그 부류가 뭐 유식한 분들인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지정학적 이치 뭐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지정학적 이치 현재 상황을 한번 보죠. 우리나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북한이고 남한입니다. 남한이에요. 휴전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중국이고 여기는 러시아입니다. 여기는 일본이 있고 수많은 섬들이 이렇게 쫙 밑에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생각까지 이렇게 가 있죠. 말하자면 우리나라와 중국을 화살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막고 있죠. 여기는 이제 미국이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리고 중국과 북한은 군사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저기 북한도 함께 싸우고 또 북한이 침략을 받으면 중국이 함께 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남한하고 미국도 그런 조약을 맺어서 한미 동맹,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미국이 공격당하면 남한이 같이 미국과 싸우고 남한이 공격당하면 미국과 같이 싸우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건 우리가 뭐 다 아는 상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 러시아의 입장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이 북, 남, 미국의 입장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북한의 입장 생각해 보시죠. 북한은 ICBM과 핵 소형화를 아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죠. 왜일까요? 북한은 이미 남한을 공격할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남한을 공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ICBM 핵은 왜 개발하려고 할까요? 첫째, 미국과 싸우려고? 김정은이 그런 바보가 아니죠. 김정은 저는 바보같이 좀 뚱뚱하고 뭐 이상하게 생겨서 바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놈이에요, 놈. 미국과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죠. 바보가 아닌 이상. 두 번째, 체제 유지다. 그렇겠죠. 근데 이거 한 30%쯤 되려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30%. 왜냐? 그 중에서도 한 20%, 3분의 2는 20% 대내용이겠죠. 자기 나라 안에서 인민들의 봉기, 혹은 봉요, 이런 게 일어나서 자기 체제가 위협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항상 있겠죠. 그러니까 대외적인 적, 미국,
남조선 괴뢰를 적으로 하고 항상 긴장을 조성해서 자기 국민들을 꽉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까요? 러시아? 중국은 모르죠. 그 영토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옛날부터 간도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으니까. 그 다음에 일본은 0%죠. 북한을 쳐들어간다는 거 상상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우리 남한도 역시 0%죠. 그럴 용기도 뭐 의지도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나라는 아무데도 없지만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약간 불안할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30%는 체제 유지라고 합시다. 그러나 나머지 70%는 전적으로 미국을 향한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미국하고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해구산을 남한을 씌워주고 있는 해구산을 걷어버리는 것이죠. 해구산 걷어버려. 그래서 결국은 평화조약 맺고 미국 떠나라. 미군 철수하라. 그리고 남한을 공격해서 적화 통일하거나 적화 통일하는데 직접 공격이 있고 장기적인 그러니까 점진적인 적화 통일 정책으로 연방제 통일이 있겠죠. 근데 아까 그 카페 아저씨는 여기서 적화 통일 북한이 왜 우리나라를 공격합니까? 그런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꼴통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으로 들렸어요, 저는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확률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다. 그 리스크, 위험은 무한대로 큰 것이죠. 100만이 죽니, 200만이 죽니, 아니면 20만이 죽니. 그건 리스크가 무한대라고, 리스크가. 이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만분의 1, 만에 하나. 정말 이 트럭만큼이라도 만분의 1을 곱해도 결국은 리스크는 무한대예요.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이 무한대를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유비무한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봤잖아요. 천안함, 연평도.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공격해 왔죠. 어땠습니까? 우리 바로 항복해버렸죠. 한 번만 더 그래봐. 너 죽어. 그러면서 항복해버렸어요. 그때 우리가 반격을 했더라면 북한이 더 밀고 내려왔겠죠. 원점 타격을 정말로 했더라면 당연히 글쎄요. 아무튼 그때 미국의 해구산이 있으니까 북한이 더 이상 내려오지는 못하겠죠. 근데 이제 ICBM과 핵 소형화를 이루면 미국의 해구산이 이제 정말 확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ICBM과 핵 문제가 미국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안 하면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보라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한대 리스크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의 입장은. 그럼 두 번째, 미국의 입장 한번 볼까요? 미국? 우리나라 입장은 그 다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낫겠어요. 미국의 입장 처음에 북한이 지금 ICBM과 핵 탄두 소형화로 우리를 위협하는데, 자기들을 위협하는데 무슨 폭격기를 가지고 폭격을 하자니까 중국이 자동 개입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까다가다간 정말로 큰 전쟁이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두 번째, 북한의 장사정포가 몇 대가 있는지 모르지만 뭐 700대인지 800대 엄청나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요 핵시설 이거를 일시에 폭격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죠. X죠. 쉽지 않죠. 안 그러면 결국은
인질, 남한 국민뿐만이 아니고 미국 사람, 남한에 있는 20만 명, 일본 사람 6만 명, 외국인 100만 명 이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인질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인질로. 이런 환경, 중국의 자동 개입, 북한의 생각이 아니라 만만치 않은 군사력, 그 다음에 인질로 잡혀 있는 한반도의 남쪽,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태도도 동맹국답지 않은 태도를 많이 보이잖아요. 지금 한반도에서 우리의 허락 없이 누구도 전쟁을 할 수 없다. 북한이 우리한테 전쟁할까요? 물어보질 않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그 말은 곧 미국을 향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걸로 저는 들려요. 북한을 공격하지 마시오. 동맹국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면, 괌을 뭐 이렇게 공격하면 당연히 미국이 반격을 할 것이고 자기 나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동맹이니까 북한을 향해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북한이 공격하면 혹은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려고 할 때 한국한테 우리 가도 될까? 물어봐야 되고, 또 가지 마 그러면 안 가고, 공격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과 북한이 정말로 붙었을 때 과연 이 동맹국 한국이 미국과 싸울 때 밀고 올라가 줄 것인지, 미국 대통령은 당연히 의심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입장에서도 미국은 지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맹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동맹을 보호해야 돼요.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의 동맹을 보호하지 못하면 다른 유럽의 동맹들, 수많은 호주, 모든 나라들이 아하, 미국 믿을 수 없구나 하고 다른 생각을 다 갖게 되죠. 미국의 패권은 유지되기 어렵고 결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도 상실될 위험이 있으며 미국은 그야말로 석양에 지는 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처음에 야, 북한한테 핵 폐기해. 막말, 엄포 놓고 군사적 액션, 뭔지 모르지만 액션, 어택이 될지 그냥 버핑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죠. 막말 김정은 한마디 하면 빵빵 막말을 하고 군사적 엄포, 백악관에다 고위 장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결의 다지고 옵션을 신속하게 나한테 제공해줘. 그 중에서 내가 되는 걸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조치죠. 그래서 안 되면 핵 폐기가 불가능하면 그냥 핵 동결로 하고, 그래, 우리 손 뺄게. 한국에서 손 뺄게. 남한에서 손 뺄게. 우리 평화롭게 살자. 우리 공개하지 마. 이렇게 되겠죠. 북한이 동결한다고 해서 동결 안 하리라는 것은 미국이 더 잘 알겠죠. 북한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그걸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을 갑자기 핵 동결로 멈춥니까? 당연히 ICBM과 핵 소형화를 하겠죠. 미국이 그냥 우리 모른 체 할 테니까 야, 핵 동결이라고 하고 평화조약 맺고 그냥 우리 철수할게. 그리고 나서 미국은 그냥 일본한테 맡기고 뒤로 빠져도 되죠. 당연히 그때는 일본한테
핵 개발을 종용할 수도 있겠죠. 우리 예측하는데. 그러면 일본은 그 막강한 기술력과 경제력을 이용해서 잘하면, 뭐 자기들 입장에서 잘하면 중국과 쌍벽을 이루는데 전혀 손색이 없을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1840년에 아편전의 꼴이 날지도 몰라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지가 뭐냐? 1. 찢어진 해구산이라도 당장은 써야죠. 찢어진 해구산을 써야 돼요. 어떡할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찢어진 해구산이라도 쓰고 재래식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 응징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보다 더한 막말로 무슨 뭐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좋아. 평양과 원산과 신의주를 지옥으로 만들겠다. 한마디로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하는데 무슨 체면이 있고 무슨 양반 쌍놈이 있습니까? 무슨 막말이 있습니까? 강력한 막말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 핵을 개발해야 된다. 비밀리에 북한도 미국도 중국도 모르게 해야 된다. 왜 비밀이냐? 뭐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경제 무역이 엄청나게 커져 있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경제 파탄에 우리가 국제적인 경제 제재, 미국의金融 제재, 중국의 경제 제재 이런 걸 지금 견딜 국민이 지금 아니에요. 아니니까 비밀리에 대통령이 천신만고를 마다하지 않고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번 주 제목을 문재인은 트럼프의 막말과 김정은의 배째라 전략을 본받아야로 해봤습니다.